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뭐 역시나 검찰 입장에서도 딱히 새로울 것도 없죠. 뭐 더 진행된 것도 없고 고유정이 진술 거부 거의 뭐 묵비권 수준으로 안 하고 있으니까 뭐 앞서 그 방송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이런 종류 진술 안 하고 버티는 아주 높은 단계의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실은 대응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신문할 것인가 이런 연구 개발도 필요하다 말씀을 딱 드렸고, 사실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파일러들이나 이런 전문적인 수사관들이 좀 시간을 갖고 뭐 수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된다는 건 지난번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오늘 수사 결과 발표를 하면서 뭐 더 새로울 것도 없어 갖고 뭐 오늘은 뭐 잠깐 뭐 쉬려고 했는데 제 머릿속에 계속 걸리는 게 고유정이 검색했다고 하는 뼈무게 때문에 그래요. 뼈무게라는 걸 검색을 했대요. 물론 고유정이 이 사건을 계획하면서 여러 다양한 뭐 이 검색을 했다고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때 나온 것은 하다못해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성폭행, 미수 처벌이라든가 본인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바죠. 정당방위다. 전 남편의 자기를 강간하려고 해서 미수에 그쳐갖고 뭐 자기가 이제 공격해서 죽이게 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바 맞지. 그리고 이제 다양한 형태의 뭐 니코틴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뭐 다양한 어떤 방법에 대한 것도 그렇고 사실 말씀드리기 참 어렵지만은 이 사건의 잔혹성을 얘기되고 있는 이 물품 중에서 부탄가스랑 또는 뭐 솥 같은 거 이런 것을 그 준비해 간 그 이 펜션으로 준비해 간 부분,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전기톱을 뭐 김포에 있는 자기 부친 아파트로 배달시킨 부분, 그리고 뭐 이런 뭐 방진복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 그 천막 같은 거, 뭘 튀지 않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대략적으로 어떻게 범행을 했고 훼손을 했고 했는지에 대한 거는 대략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실제로 DNA가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뼈를 찾는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고열로 일종의 그 펜션 안에서 고열로 가열을 했다고 하면은 실제로는 단백질이 분해가 돼갖고 그건 불가능한 부분이고요. 또 김포의 아파트에서 부친의 아파트에서 전기톱으로 아주 잘게 파쇄를 했다고 하면은 잘게 파쇄를 해갖고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뭐 이 드라이 같은 거로 말려서 전기다리 같은 걸 말리거나 아니면은 이런 그 전기 뭐 오븐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로 수분을 뺀 다음에 뭐 밥 같은데 이렇게 섞어갖고 이 그냥 개울가 같은데 나 이런 하수구에 쭉쭉 뿌리면요, 특히 이제 설치류들 쥐 같은 게 다 먹습니다. 그 쥐를 다 잡아야 돼요. 배를 다 갈라야 돼. 근데 이미 소화 효소 때문에 다, 그러니까 하나도 구할 수 없는 것, 여기 찾을 수 없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의정은 이미 그런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애초에 이제 뼈를 찾는다든가 아니면 뭐 살점을 찾는다, 사실은 그건 불가능한 부분이고요. 근데도 그나마 이제 제주 경찰은 뭐 고인에 대한 도리 때문에 어떻게든 찾으려고 하는 애쓰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시 말해 걸리는 거는 뼈무게 때문에 그래요. 뼈무게를 애초에 검색했다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 뼈무게 생각해보세요. 뼈무게의 반대말은 살무게죠. 그러면 애초부터 뼈와 살을 분리할 생각을 했던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은 실제로는 이 사체를 훼손 유기한다는 것 자체를 공간을 이동하면서 하는 것은 사실은 범인한테 불리하죠. 한 곳에서 다 처리하고 해야 되지만 본인은 여자고 물리적으로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일정히 부분적으로 본인이 이동시킬 수 있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사실은 뼈만 그럼 당연히 뼈만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그만큼 용의주도 하고 그걸 이제 그 뼈는 실제로는 사실 생각해 보세요. 뼈를 처리할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뼈를 처리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뼈는 뭐 이 소각로에 화장처럼 해야 되지만 실제로 그거를 누가 해주지 않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말린 상태에서 잘게 전기톱 같은 걸로 부순 다음에 자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 그런 방법을 했다고 하면은 사실은 그건 찾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뼈 무게를 언제부터 검색했는가를 찾게 되면 애초에 계획성이 나오는 건데 문제는 거기서 걸리는 겁니다. 실제로 이것은 사실은 이 살인의 잔혹성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좀 전에도 KBS에 뭐 하는 기자가 뭐 이런 거 계속 물어보기도 하고 오늘 뭐 사건 반장에서 또 이런 얘기도 얘기는 할 수 없었지만 대략적으로 말씀은 뭐 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헷갈리고 있는 것은 이건 앞서에도 계속 했습니다. 살인의 잔혹성과 계획성 잔혹성과 사체 유기 훼손의 잔혹성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예를 들면 자기가 강간을 당하려고 해갖고 위급해갖고 정당방위로 죽였는데 생각해보니까 애도 있고 내가 살아야 되가 싶어갖고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사체를 훼손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바인 거죠. 그것이 실제로 적용이 되려고 하면은 시치차가 애초에 이 물품을 산 때에는 전 남편은 살아 있었다고 하면, 그러니까 아니야 죽었다고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죽은 건 죽은 거고 어쩔 수 없이 죽은 거를 어쩔 수 없이 훼손했다라고 하는 시차, 요거 가지고 재판에 또 논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살아있을 때 뭐 부탄가스나 솥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락스라든가 이런 걸 사갔다 하면은 애초에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그게 아니라 그땐 죽었기 때문에 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 이건 또 전혀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만약에 후자 죽은 다음에 샀다고 하면 이거는 형량이 뭐 15년도 안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고의정이 다시 얘기해야 될 것은 애초부터 검색을 했다. 뼈 무게 검색했다. 그러면 애초부터 너는 이 훼손할 생각이 있었지 않느냐라고 재판에서 sentenc이 될 거고, 그게 이제 고의정한테 치명상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치명상이 된다 하더라도 문제는 정황 증거기 때문에 그것도 또 이제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다시 해보면은 애초에 죽일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죽였고 계획대로 처리를 했어요. 문제는 그거예요. 이 사람의 계획성을 찾는 것은 그 검색한 것에서 물품을 준비한 것에서 계획성을 찾는 것은 사실은 결과적인 거고, 사실 그래서 프로파일러의 면담이라든가 애초에 심리 분석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즉 사건 초기부터 이 사람의 심리 분석 통해서 이 사람은 사이코패스고 사이코패스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사이코패스가 맞고
이런 사이코패스에 의해서 이렇게 계획돼서 결국은 이것은 죽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어, 실제로 죽음만이 아니라 다시 하면 실제로 다른 방법이 있었다. 예를 들면은 굳이 본인이 노출되는 면접 교섭 날 죽일 걔도 저 본인 노출되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면접 교섭 날이 아닌 다른 날에 납치해서 본인의 흔적을 지우게 될 수도 있었는데 굳이 이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상황은 그것도 또 하나는 뭐냐 면접 교섭이면 자기 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특별한 어떤 형태의 의식을 치르려고 했을 수도 있겠다. 예를 들면은 거기서 전 남편을 죽이고 그것을 특히 아이 앞에서 죽이거나 아니면 혹시나도 일종의 실제로 생각하면은 약을 먹였기 때문에 무력한 상태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만약에 사이코패스가 맞다고 하면은 고의정은 묶어놓고 지금은 시체가 없기 때문에 뭐 묶었는지 모르겠지만 묶어놓고 정신이 든 상태에서 아니면 정신이 몽롱한 상태 약간 무력해진 상태에서 일종의 처형 방식 아니면은 약간의 고문하는 방식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했을 수도 있겠다. 말하는 것 굴복시키려고 했을 수도 있겠다. 그래야지 실제로는 애를 데리고 거기 가고 애가 있는 앞에서 애가 옆방에 잔다고 본인은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거기 있는 공간에서 그 행위를 하는 의미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하지 않으면 사실은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무인 펜션에서 그렇게 공격한 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심리 분석이 필요했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흔히 말하는 경계성 기억 장애라든가 뭐 이런 건 사실 쓸데없는 거고 실제로는 이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의 반사의 기억 장애, 사이코패스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통해서 현장 재구성을 해야 됐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것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진짜 고유정의 그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뭐 이제 민감인 경찰청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일종의 부실수사 진상조사단을 경찰청 차원에서 제주로 내려보낸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내부적인 액션이고 에휴 그렇다고 해서 진상조사 해갖고 뭐 처벌을 하겠습니까? 그냥 그러는 척하는 거죠. 물론 제주 경찰에도 문제가 많죠.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걸 해봤냐? 어? 이렇게 잔혹한 살인을 어떻게 아느냐? 인력도 부족하고 우리로서는 최선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때문에 경찰 내부에서는 자기들끼리는 이제 좀 동조하는 것도 있고 동조한다 하더라도 그걸 그렇게까지 내놓고 하면 좀 그런 국민들 보기 안 좋은데 어쨌든 상황이 그렇게 있는 거고요. 뭐 흐름은 그렇게 될 겁니다. 진상조사를 한다고 하고 대체적으로 그냥 가벼운 징계로 끝내고 눈치 봐서 뭐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높겠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런 사건에서 이 가장 큰 문제점 중에 제가 또 제기하고 싶은 부분은 언론의 과도한 앞서 나가기. 그러니까 일부 전문가의 인터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자 앞서 나가기. 그러니까 물론 추정하거나 아니면 예측을 통해서 무엇인가에 대한 걸 밝혀내는 거는 좋지만은 그거는 언론의 역할이지만 무리한 추측성 그리고 전문적이지 않은 그런 추측성 자극적인 보도를 통해서 수사 자체가 좀 잘못 이끌어질 수 있고 시민들의 어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지금 고희정 사건은 그런 것들을 다 함축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고희정 사건을 제대로 연구해야 된다.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우리의 언론이 어떤 전문가를 통해서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의 얘기를만을 하고 정도를 지킬 수 있는 서로 간에 이런 선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자율적인 거죠. 요번 사건을 지금 야 이건 진짜 너무 엉망이다. 아니 개판이구나. 수사도 개판. 그걸 다루는 언론도 개판. 국민들은 뭘 보고 뭘 믿죠? 참 그래서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해 됐던 거고 저도 많이 반성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건 참 내가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적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나도 팔이 안으로 굽는 건 아닌가 얼굴 안다고 아니면 가깝다고 그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를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냐 같이 방송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그래도 얼굴 좀 알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잘못된 걸 비판할 그래서 저도 그래서 어떤 시청자들 청취자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처럼 왜 굳이 이렇게 각을 세웠냐 하는데 아닙니다. 이건 각을 세워야 됩니다. 각을 세운다는 게 아니 각을 세운다는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발전이 있어요. 그 문제 제기 안 하면 발전이 없어요. 저라고 편하겠습니까? 같은 영역에 있는 사람인데 어쨌든 건처 있지만 그렇지만 저는 그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참 그냥 부실 투성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재판이 들어가겠죠. 이제 재판 진행하면서 검찰이나 경찰이 호언하는 대로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증거는 차고도 넘치지만 실제로 그걸 재판에서 구현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물론 고의정이 무기징역이라든가 30년 대충 그 정도는 받겠지만 더 낮을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건 검찰이 입증 못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여튼 저도 반성을 많이 하면서 조금 더 이제 사건이 있는 대로 한 번 더 좀 더 계속 올려드리겠습니다.